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 조 바이든이 중국과의 극한 경쟁을 지난 주말 예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주적인 구석이 없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좀 재밌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중국과 미국 간의 지난 주말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CBS 인터뷰에서 내놨던 발언들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CBS 인터뷰가 제가 여기서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CNBC가 낸 보도를 지금 인용을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갈등은 필요 없다. 그런데 극한 경쟁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컨플릭트는 없는데 컴피티션은 있다, 이런 뜻인데요. 아주 그냥 무역 갈등을 제대로 유발하던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좀 소프트한 발언인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극한 익스트림 컴피티션이라고 말했으니까 아주 수사가 레토릭이 좀 거센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좀 강경한 기선 제압에 나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밌는 발언이 하나 나왔던 게, 시진핑 주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당시에 시진핑 주석과 좀 안면이 있었죠. 매우 브라이트하다, 그러니까 영리하면서 터프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비판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데모크래틱 본인이스 바디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뭐 민주적인 어떤 DNA가 없다,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민주적인 구석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좀 저격성 발언이긴 하죠. 그러면서도 중국을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방식은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적인 규칙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식 1대1 무역전쟁 같은 그런 과격한 아주 제대로 싸워보자 이런 싸움닭 같은 스타일보다는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호주, 인도 등 동맹국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중국을 압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대1에서 1대 다뤄가는 것이고요. 무역 중심, 경제 중심 문제를 많이 다루다가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이런 어떤 좀 추상적 가치를 좀 많이 다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5일날 신임 국무장관, 그러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들어있는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원래 약속을 했었던 전화통화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저도 이 주말에 뉴스로만 접했던 것인데, 직접 미국 국무원이랑 중국 외교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직접 원문을 두 개를 비교를 하니까 좀 재밌는 구석들이 있더라고요.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교하기 전에요. 일단 블링컨 국무장관이 양재츠 정치국원을 통화를 하면서 설날 덕담을 좀 전했다고 합니다. Best wishes for Lunar New Year라고 하면서 여기 설날 덕담을 건넸지만 결국에는 좀 압박을 했는데요.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미국이 앞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요. 일종의 기선제압 혹은 선전포고까지는 좀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은 일단 기선제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신장과 티벳 같은, 또 홍콩 같은 또 인권 문제가 또 고개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좀 앞으로 중국을 좀 압박을 좀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얀마가 쿠데타가 일어났죠. 미얀마 쿠데타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가 이제 미얀마 군부랑 좀 친한 표현인데, 국제적인 규탄에 참여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할 것이라고 좀 예고를 했는데요. 일단 이 보도자료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많이 압박한 듯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로 아주 기선제압을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또 중국 보도자료는 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가 현지 시간으로 6일날 낸 보도자료고, 양재츠 정치국원은 미중 관계가 발전하면은 양국에 막대한 이익이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과오를 좀 되돌리기를 촉구를 했습니다. 관계를 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자라고 말했는데요. 좋은 말을 좀 블링컨 국무장관한테 양재츠 정치국원이 건네면서, 그러면서 각자 자기 나라 일 잘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좀 간섭하지 말라는 건데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 신장, 티베트, 홍콩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미국 국무부 자료에 없던 내용이 나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중 관계는 양국과 세계에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좋은 발언인데요. 미국 보도자료에는 없었고 또 건설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미국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대만과 홍콩이 하나라는 그런 입장을 좀 존중을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에 좀 듣기 좋은 이야기를 좀 하긴 했네요. 중국 측 외교부 자료를 보면요. 저는 이 두 보도 자료를 비교를 하면서 뭐가 느껴졌냐면은 미국 국무부는 이제 대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강경하게 말했다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좋게 말했던 부분들은 다 빼고 얼마나 강하게 압박했는지를 추려가지고 좀 전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강하게 압박하는 그 멘트 하나하나 쓰진 않았고요. 또 양제츠 정치국은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만 표현해줬고, 그러면서 미국이 또 좋게 말한 부분들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꼴리지 않았고 분위기 그렇게 험악하지 않았다고 대내적으로 이렇게 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같은 전화 통화였는데 미국 국무부랑 중국 외교부가 참 다르게 내용을 좀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미국은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야, 우리가 이렇게 세게 중국을 압박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강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듯 하면은 중국은 반대로 분위기 그렇게 험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도 할 말 다 했다, 이런 메시지를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전기차 업계 소식입니다.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중국의 그린테크 또 전기차에 관심 많으셔가지고 매번 이렇게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의 현대차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죠. 상하이 자동차 그룹, 그러니까 SAIC 모터스라고도 부르는데 세계 최초로 5G SUV 전기차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판매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0만 원에서 4,200만 원 정도인데 보조금을 적용한 이후의 가격이고요. 지금 보여드린 그림이 그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출시한 모델인데 이름은 마블 R이라고 합니다. 상하이 자동차 그룹의 SUV 전기차를 또 내놨다고 하니까 또 재밌는 게 일단 상하이 GM, 그러니까 합작사 상하이 GM 우리링이라는 브랜드가 내놓은 홍치가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차라고 하기는 좀 뭔가 굉장히 소형이고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마티즈보다도 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 실물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SUV를 또 내놓고 또 5G SUV는 또 최초라고 하니까요. 또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중국의 하이통증권은 이제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내놓은 또 보고서를 또 바로 또 내놨습니다. 하이통증권은 2020년부터 2020년 EPS 예상치를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적정 주가는 25.52위안에서 30.16위안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날 상하이 거래소에서 SAIC는 22.72위안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8일 중국 증시는 상하이랑 선전 모두 1%대 상승률을 보였고요. 상하이가 1.03%, 선전 성분지수가 1.7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는 아직 장은 끝나지 않았지만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 0.3% 소폭 상승하면서 지금 상승세로 마감을 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